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26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은 해외장도 아주 그래도 편안한 밤 수준이 되어줬습니다. 자, 어제 한국장 좀 임팩트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장 진행 간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나눴었는데,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계 이제 앞에 이제 미국장이나 유럽장 흐름도 그랬고,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수급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낙폭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불안감을 딛고 어제는 오히려 강세 흐름을 최대한 잘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강세장인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뭔가 대단히 강세장이란 것보다는 양봉으로 모두 다 유지되는 이런 흐름을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의외였던 게 최근에 수급 흐름 굉장히 안 좋고, 어제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해외 악재나 해외 약세장을 보고도 한국장이 따로 이렇게 강세로 버틴다는 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한국장이 이렇게 재밌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장과 중국장이 열렸을 때 이 친구들도 흐름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시아장이 먼저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유럽장 그리고 미국장까지 좀 좋은 흐름 번져가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서 그래도 멋진 흐름 보여줘서, 일단 지수 흐름에서는 우리가 너무 염려하던 하방을 지금 완전 다 뚫어내리는 이런 크게 내려가는 구간으로는 바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맘 놓고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일 위험했던 하루는 잘 넘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해외장은 다시금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튀어나오기 좋은 구간으로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미국장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주말에 별탈이 없다면 다음 주 흐름은 좀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3월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악은 일단 면했고, 오늘 결과치까지는 조금 잘 지켜봐야 된다. 오늘 결과치에 따라서 다음 주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드는 데서는 뭔가 대단한 뉴스라든가 이슈가 뒷받침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원금들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풀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외신이나 시장이 많이 바라보는 이슈인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이유 갖다 붙이기에 불과하고요. 큰 이유 없이 기술적으로 오히려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좀 재미있는 뉴스 3가지 정도만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부분, 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한 이제 시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유엔에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 안보리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보리 회의까지 이제 바로 진행하진 않지만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의 대응을 고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북 제재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의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만 할 뿐이고 미국의 의도가 녹아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쪽에서 이제 유엔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진행 사항을 대부분 다 이어받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대척점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긴 했지만,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유지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더 강경책을 보일 수 있는 인사가 이제 좀 바이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트럼프처럼 트위터로 난리를 쳐서 하루아침에 말 바꾸고 이제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것 정도가 좀 나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북한에 대한 관점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풀고 북한의 핵을
해제시킨 게 자신의 정치 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바이든은 사실 그런 성향을 가진 인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요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맞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쌀 떨어졌다고 이렇게 뭘 좀 쏘아 올린다, 축포를 이렇게 쏘아 올리는 이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몽둥이를 들었죠. 네, 이 몽둥이를 얼마나 세게 두드려 팰지 아니면 그냥 겁만 주고 말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신 관련 뉴스 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3차 대확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코로나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좀 봉쇄 조치가 내려진다던가 이런 조치가 진행될 만큼 지금 재확산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아무래도 도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생활 위생 습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낙후가 돼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확산세를 낮추기가 너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대안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의 백신들도 생산하는 생산량으로 따지자면 단일 국가에서는 최대치로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예요. 자, 근데 인도에서 야, 우리 국민 죽겠다. 수출도 수출인데 우리 국민 먼저 좀 살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먼저 내수 쓰고 수출량은 조금 일단 수출을 일단 중단하고 우리부터 좀 불 좀 끄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전 세계 이제 백신 공급을 받고 있던 특히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공급을 받고 있던 유럽의 이제 영국이라던가 이런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 인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생산을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아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생산 기지가 있죠. 네,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이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가 기타 백신들에 대한 니즈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한국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한국도 아직 백신에 대해서 공급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로 다 돌리는 선택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 나오고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내용이에요. 폭발 직전에 달한 빚 이게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가구가 좀 이제 모든 이제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대출을 끼고 사업을 하죠. 아무래도 자금을 내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끌어와서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게 보통 자영업이든 법인 사업자든 대부분 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물 경제 타격이 워낙 컸고 소비에 연관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실물 경제 소비와 그대로 연관이 되는 자영업자군에서는 이 명암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분야, 뭐 배달 음식점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접하는 곳은 잘 되는 곳은 정말 뭐 곱절로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은 비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중에 사람 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생각했을 때도 온라인을 거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매출이 크게 줄었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빌려둔 빚은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은 그대로 쌓여 있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갚는 데서도 한 번씩 위험 신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게 되죠. 이제 이게 나중에 극복이 된다. 올해 뭐 극복이 된다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런 대출의 부실이 예전에 우리가 몇 번 겪었었던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죠. 근데 뭐 이건 당장 오늘 나온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언급드리고 있던 증시는 이렇게 멋있지만 실물 경제와의 거리는 큽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때는 항상 낙관하고 지켜보면 안 된다. 이런 부분
부분이 지금 시장 상에 깔려 있는 지 오래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주요 뉴스까지 모두 다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